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부산대 영화연구소 서대성이라고 합니다. 앞에 두 분은 데이터베이스하고 연관돼가지고 사업을 하셔서 저한테는 오히려 굉장히 큰 지침을 제공해 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희가 후속 사업으로 저희도 데이터베이스 관련해가지고 뭔가를 해보려고 그러거든요. 어차피 연구소 소장을 맡고 있다 보니까 지금 하고 있는 프로젝트도 중요하지만 차기 먹거리가 도대체 무엇인지 그거를 맨날 고민하잖아요. 왜냐면 연구원들도 있고 뭐 석박사 학생들도 있으니까 그걸 고민하지 않을 수 없어서 좀 오늘 데이터베이스 관련 사업에 대한 약간의 팁을 좀 제공받은 것 같아서, 그리고 어떤 애로점이 있는지 직접적으로 띄워주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아직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좀 많이 도움이 됐습니다. 저희는 2021년도에 선정되었고요. 포스트 냉전 이후 초연결 시대의 동아시아 영화 네트워크입니다. 조금 제목은 좀 어렵죠. 그 영화가 지금 넷플릭스나 이런 OTT에서도 워낙 강세다 보니까 영화 연구가 되게 활발할 거라고 생각하고, 실제로 각종 대학에서 보면 영화를 끼지 않는 교양 과목이 없을 정도로 영화 굉장히 융성하거든요. 근데 실제로는 우리나라에 있는 영화 연구소가 두세 개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영화과도 점점 쇠퇴해요. 그래서 지금 저희 대학에 있는 석박사 과정이 있는 부산 지역, 부산 경남 지역에 저희가 유일해요. 석박사 과정이 있는데 서울에도 몇 군데 있긴 있는데 학생 수급이 굉장히 어려워서 대부분 중국인으로 치르고 있습니다. 이제 이게 그 사이클이 엇박자인데요. 영화가 산업적으로 굉장히 융성할 때는 영화 공부를 안 해요. 반대로 영화가 산업적으로 좀 추락할 때는 오히려 영화 공부를 하는 그런 엇박자 사이클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최근에 한 1, 2년 정도 전부터 한국 영화가 다시 이제 밑으로 이제 떨어지는데, 그러면 저희는 내년 정도 되면 학생이 많이 올 거라고 생각하겠습니다. 오히려 엇박자가 되기 때문에. 저희는 또 이제 이 연구를 하게 된 이유가, 여기 교수님들 다 계시겠지만 어쨌든 선정되는 게 가장 최우선 목표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역에 기반을 두지 않고서 수도권하고 경쟁하는 게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 지역하고 어떻게 연관을 지어서 할 수 있을까? 저희는 이제 부산국제영화제라고 하는 거대한 세계 8대 안에 드는, 그것도 공식적인 건 아니지만 어쨌든 그런 큰 영화제가 있기 때문에 그 영화제가 지금 이제 올해 30년째 되거든요. 그 영화제와 어떤 연관성을 가지고 연구소를 만들어 볼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가 2007년도에 저희도 그 영화 연구소를 만들었거든요. 그 이후로 여러 가지 사업을 해오다가 이제 결국은 아까 얘기했던 그 로컬의 포인트를 맞춰야 되니까 이 부산에서 아시아 쪽으로 확대될 수 있는 게 뭘까? 글로벌 말고 글로컬로 이제 저희도 한번 떨어졌거든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그 아이디어를 얻은 게 부산에서 아시아로, 그래서 여러 아이디어가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대부분이 한국 지역에 항구가 있는 곳에 문화들이 많이 수입되잖아요. 그래서 부산, 상하이, 오사카 이런 쪽에 영화가 들어오는 데거든요. 그러니까 대부분 세계 국제영화제의 큰 영화제들도 대부분 항구를 끼고 있어요. 바다 쪽으로. 왜냐하면 옛날에는 대부분 해운을 통해서 이렇게 문물이 수입되었기 때문에 부산은 인천하고 더불어서 우리나라에서 영화가 제일 빨리 들어온 곳 중에 하나거든요. 그 기록들이 여전히 또 남아있긴 해. 그래서 그거를 위주로 해서 부산에서 세계로, 아직은 세계는 아니지만 아시아 쪽으로 해서 나중에 이제 더 확산하면 이제 글로컬로 나가려고 하는 그런 입장에서 이제 이런 영화 제목을 만들었죠. 그래서 아시아 영화의 창이라는 것은 저희가 만든 말이 아니라 부산국제영화제의 공식 슬로건입니다. 여기서. 그러니까 부산국제영화제는 전 세계 모든 영화를 틀긴 하지만 가장 주안점을 둔 것은 아시아 영화의 창이라고 해서 이제 소개시켜주는 일종의 플랫폼 역할을 한 거거든요. 저희는 이제 그거하고 연대해서 혹은 연관해서 어떤 사업을 할 것인가, 그게 저희 연구소가 계속 지속적으로 해왔던 사업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일반 공동 연구를 저희가 3번을 연속해서 했었는데, 그것도 전부 다 부산 지역의 영화 문화하고 관련된 그런 연구를 수행했었고, 그걸 기반으로 해서 저희가 한 10몇 년 전부터 이제 학술지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이제 전국 단위 이제 등재 후보 해서 한 10년 전에는 이제 등재지가 돼서 이제 연구소하고 이제 등재지하고 이제 같이 운영을 하고 있고,
저희는 또 아무래도 영화라는 게 학문적인 것뿐만 아니라 실천적인 부분도 있어가지고 이제 뭐 다른 데하고 사업할 수 있는 각종 공기관이라든지 그런 좀 여지는 좀 있죠. 그래서 이제 사업은 확진 사업을 주로 위주로 하고 있지만 부산시에 있는 각종 공공기관들 이런 쪽하고도 연대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른 분들은 대부분 성과 위주로 했는데 저희는 이제 6년차 지나면 6년차 때 맨 마지막에 이제 그 대규모 국제학술 세미나를 해서 결국은 이제 네트워크 결국 네트워크라고 하면은 우리가 아시아에서 네트워크 할 수 있는 데가 중국이랑 대만도 조금 힘들거든요. 대만은 우리랑 국교가 없기 때문에 그냥 민간 차원에서 그렇고 일본 지금 할 수 있는 건 일본하고 중국밖에 없어요. 저희가 1차에 떨어진 이유가 어떤 이상한 심사위원이 왜 북한 안 넣냐고 해서 떨어졌거든요. 아마 요즘 젊은 애들이 쓰는 말로 억가라는 말 있잖아요. 전 진짜 그때 뭐 혈압으로서 죽는 줄 알았어요. 아니 북한하고 무슨 네트워크를 할 상황이 아닌데 왜 북한 안 넣냐고. 그래서 저 사람이 도대체 무슨 말 하는 거야. 여러분도 그 발표 가서 엉뚱한 질문 하면은 막 속이 막 끓잖아요. 근데 그거를 막 뭐라고 거기서 변명할 수는 없지만 일부러 그런 거 아니야? 저 이상한 질문을 왜 하지? 라는 생각이 들 때 있었거든요. 그래서 정말 어떻게 답답해서 할 수가 없었어요. 저희는. 근데 그런 뭐 아시아 영화창이라고 하지만 저희가 뭐 카자흐스탄 뭐 이런 쪽은 할 수 없거든요. 특히 이제 산업적인 것뿐만 아니라 뭐 네트워크 교류를 하기 위해서는 이 한 중일밖에 없어요. 그래서 말은 아시아 영화의 창이고 뭐 플랫폼이지만 사실 한중일, 홍콩, 뭐 끼면 대만까지 아주 좀 멀리 가면 싱가포르까지 뭐 이 정도까지는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지적들을 좀 받았던 것 같아요. 왜 아시아라고 해놓고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그건 진짜 억까한 거죠. 왜 뭐 아니 되지도 않는 거를 시도하는 거는 사실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그거를 어떻게 설명하기가 어렵더라고요. 저희는 이런 거 저희는 이제 두 단계로 나눠져 있는데 이제 첫 번째는 거시적 토대 연구라고 해서 그 세 가지 주제를 가지고 있거든요. 텍스트, 그러니까 영화 자체만 가지고 이제 어떻게 영화들이 장르로서 교류를 했나. 예전에 한 1960년대, 70년대는 한국의 멜로 영화들은 대부분 일본 영화에서 그대로 시나리오까지 대부분 그냥 번역해가지고 어떤 경우는 샷 바이 샷이 똑같아요. 그 정도로 베꼈거든요. 일본이 훨씬 우리보다 영화 문화가 뛰어났고 일본에서 영화를 들여왔고 그 기술들도 전부 다 일본에서 배웠기 때문에. 근데 해방 이후에 이승만 정권이 이제 차단시키고 난 다음에 그 수입원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암암리에 이제 좀 그 검은 노트를 통해서 그 시나리오 같은 것들을 번역을 해가지고 영화를 만들었는데 여러분이 다 아시는 지금 돌아가신 신성일 선생님 맨발의 청춘이라고 했잖아요. 그 영화도 일본에 똑같은 영화였거든요. 근데 그때는 몰랐어요 우리가. 근데 그런 영화 너무 많았어요. 근데 지금에서야 이제 우리가 이제 일본하고 공식적으로 교류를 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을 얘기할 수 있었는데 예전에는 차마 말을 못했던 그런 흑역사들이 좀 있었죠. 그래서 이제 영화 텍스트를 가지고 어떻게 교류를 할 것인가, 그다음에 영화 산업, 그다음에 나중에 이제 담론까지 이렇게 해서 1단계는 거시적인 차원에서 진행을 했었고요. 지금 이제 2단계 들어왔는데 조금 더 세부적으로 미시적으로 바라보는 이제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상호 텍스트적 관계, 그다음에 영화 정책을 들여다본다든지. 영화 정책도 이제 우리는 영화 정책을 주로 임한하는 기관이 영화진흥위원회라고 있어요. 중국도 중국 강파 중국이라고 있거든요. 근데 신기하게도 일본은 없어요. 일본은 영화진흥위원회 같은 국가기관이 없어가지고 좀 신기하죠. 130년이나 된 일본의 영화 역사에서 그런 기관이 아직 없었다는 사실 자체가. 근데 그럴 만한 이유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영화 왜 그들은 그런 게 없었을까? 왜 우리는 있고? 우리는 옛날에 영진 이전에 뭐 영진공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거의 그 국가에서 약간 홍보 혹은 뭐 정책을 국가 위주의 정책을 마련하는 그런 시절이 있었었고, 그다음에 영진이 뭐 이런 식으로 방천을 보이거든요. 중국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영화 정책들 영화가 실제로는 게임의 10%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게임이 훨씬 큰 산업이에요. 근데 이제 파급력이라고 치면 영화가 더 크죠. 문화적 파급력이라는 게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문화적으로 연구하는 그런 측면들은 영화 쪽에서 많이 되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비평 플러스 교육도 시내 리터러시라고 해서 요즘 이제 미디어 리터러시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요즘에 이제
그 핸드폰 갖고 있으니까 누구나 다 찍을 수 있는 그런 시대지만 사실 이 영화적 문법을 알고 그것의 파급 효과를 알고 찍는 거하고 그냥 찍는 거하고 다르니까 그런 교육들도 저희는 좀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결국은 이제 저희가 맨 마지막으로 원하는 건 뭐냐면 이제 포스트 냉전 이후로 동아시아 영화에 대한 분석적 종합적 고찰, 서로 어떻게 영향을 받고 그 다음에 어떤 정책들이 어떤 방식으로 협종연행했는지, 그래서 동아시아 영화에 조금 있어 보이려고 STPN이라는 영어 푸프범의 영어를 좀 써서 지원을 하게 됐습니다. 저희 연구소는 2007년도에 마련됐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시아 영화연구라고 하는 그 등재지 연구소가 보니까 제가 운영해 보니까 등재지가 없으면 쉽지 않더라고요. 등재지가 있어야지만이 한 축으로서 힘을 가질 수 있고 그리고 연구자들을 모을 수 있는 방안이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굉장히 부임하자마자 저는 이제 부산대학교 부임한 지 올해 만 15년 됐는데 2년 차부터 제가 등재지를 만드는 거에 굉장히 집중을 했습니다. 제가 서울에 그 강사로 있을 때 어떤 다른 학교의 등재지를 만드는 작업에 참여한 적이 있어가지고 제가 부임했더니 이제 당시에 계시던 지금 은퇴하셨는데 그 교수님들이 당신이 맡아서 등재지 좀 만들어주세요라고 저한테 얘기를 해서 제가 약간의 노하우가 있어서 그걸로 이제 등재지를 재빠르게 만들었어요. 이제 등재지가 만들기 전에는 사실 연구소가 힘이 없었거든요. 이제 등재지가 만들고 되니까 어디서 지원받는 여러 가지 사업이라든지 그런 거를 좀 하는데 용이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등재지 만드는 그 시점과 더불어서 일반 공동 연구 지원 사업을 연속 3회 정도 해서 한 10년 정도의 노하우가 쌓인 다음에 이제 이번에 인문사회 연구소에 도전해서 3년 전에 이제 됐죠. 이제 저희는 이제 차기 먹거리로 HK를 해볼까 했었는데 HK는 아다시피 인문학만 하는 거니까 그래서 아니 영화 연구도 인문학의 테두리에 들어가지 않냐 아무리 주장해도 영화 연구소를 그 예술 쪽에 포함되어 있는데 인문 쪽으로 바꾸세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뭐 지원은 안 된다고 그래서 아마 여기서 지금 선생님께서도 지금 그 예술 체육이니까 사회학 그러니까 사회계통도 있고 그 다음에 인문계통도 있는데 예술체육계통은 HK가 없거든요. 하려면은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해야 되는데 그럼 남 좋은 일 시키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굉장히 저희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학진에 계속 왜 우리 분야만 없냐 이런 얘기를 하려고 해도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최종 목표는 거점 글로컬 선도적 글로컬 연구소로 나아가고 싶다 이런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래도 입지가 좀 좋은 편인 게 부산이 그래도 영화의 도시니까 유네스코 창의 도시 이렇게 선정도 되고 부산 영화제가 어쨌든 아시아 지역에서 가장 큰 제라고 하니까 그쪽에서 나왔던 어떤 컨텐츠들을 연구하고 해석하는 것만으로도 상당한 효과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아무래도 네트워크의 강사를 맡다 보니까 아까 다른 분들은 그 DB 베이스에 굉장히 초점을 맞췄다면 저희는 네트워크 구축하려고 뭐 전임 소장님이나 저나 이렇게 여러 학교들을 외국 학교들을 돌아다녔어요. 그래서 인적교류를 좀 시도하고 그리고 이제 학술대회 할 때 그분들을 좀 초빙해서 한 곡 정도 맡아서 좀 부탁하는 식으로 좀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저희 연구소는 이제 부산대학교 이제 안에 있는데 아마 대부분의 학교가 그렇듯이 참 공간을 잘 안 주더라고요. 공간 많이 줬으면 좋겠는데 공간을 많이 안 줘서 정말 힘들게 얻은 공간이고 생각보다는 그렇게 적진 않지만 아주 풍성한 연구를 하기 위해서 조금 부족한. 저희는 아까 다른 분들 이렇게 막 연구 실적들을 냈는데 저희도 이제 NHCI, KCI 단독 이렇게 저서들은 이미 이제 발간을 했거든요. 나중에 이제 6년차 끝나면 이제 집대성해서 다시 또 여러 서적들을 낼 생각입니다. 저희 연구소는 한편으로도 그런 생각도 있어요. 연구소를 운영하는 가장 큰 목적이 뭘까? 저희 생각해보면 물론 학문적 활동도 있지만 학문적 후학 세대들 양성, 그들에게 어떤 일자리를 주는 것, 그게 가장 솔직한 목적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지금 사업을 하는 중에서도 또 다른 사업을 구성하고 계속 다른 먹거리들을 찾으려고 하는 이유가 학문 후속 세대 때문에 그러는데 저희는 그러면서 이제
그 다른 연구소들하고 조금 약간 차별화되는 게 아까 저희는 조금 실천적인 행동들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뭐 어떤 교육들 그리고 이제 연구소에서 이제 학교에서는 할 수 없는 혹은 학과에서 할 수 없는 어떤 특별한 요원 양성들 이런 교육들도 지금 하려고 그러고 있거든요. 이거를 기반으로 해서 뭐 예를 들어서 시내 도슨트라는 개념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영화를 지역에 계신 저기 아까 뭐 삼청 혹은 함양 이런 데 가면 극장이 공식 없잖아요. 이제 그런 데 가면은 이제 그 노인회관이라든지 지역회관 같은데 그 영화를 서울에서 개봉한 영화 혹은 그 진주시에서 개봉한 영화들을 볼 수 없거든요, 그분들은. 근데 그분들은 사실 볼 수 없는 게 아니에요. 있어요. 그러니까 그 영진이를 통해서 그 영화사하고 접촉을 하면 지금 하고 있는 영화들도 공짜로 해줘요. 거의. 이게 네트워크를 맺으면은. 그러니까 그런 취지로서. 왜냐면 여기에는 그 복지의 사각지대라고 얘기를 해서 이게 어느 정도 소통이 된다 그러면은 이제 누군가 가서 영화를 틀어줘야 되겠죠. 틀어주고 그냥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영화에 대해서 같이 얘기하고 또 이제 영화로 이제 심지어 치유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영화에 대한 감상을 쓴다거나 그러면서 조금 그 영화를 인문 사회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그런 요원들 그걸 이제 우리가 미술관에 가면 그림 읽어주는 분들을 도슨트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제 앞에다 영화를 붙여가지고 시내 도슨트 이제 저희 대학원 과정에서 이제 운영하려고 하고 있고 그런 식으로 해서 저희는 사실 제일 주안 좀 드는 게 이 졸업생들이 전부 다 취직을 하는 게 아니니까 저희 연구소는 이제 저희 과하고 같이 연동해서 돌아가다 보니까 이 친구들한테 어떤 그 뭔가 사회에 나갈 때 꼭 영화사에 취직한다거나 영화과를 졸업했다고 해서 영화를 다 만들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냥 뭐 공무원하는 친구들도 되게 많죠. 근데 이 친구들한테 자기 전공을 살려서 뭔가를 할 수 있게끔 해줘야 되는데 그게 학과 차원에서 조금 어려운 그런 구석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학과는 커리큘럼이 딱 정해져 있잖아요. 근데 연구소는 플렉서블하게 뭔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그런 쪽으로 실천적으로 해서 학생들한테 졸업생들한테 뭔가 길을 열어주려고 그런 쪽으로 한쪽으로는 생각하고 있고 한쪽으로는 아카데믹한 쪽으로 해서 이제 연구 성과를 쌓으려고 하는 두 가지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뭐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지금은 3단계 정도 있는데 내년 정도 되면 이제 4단계로 해서 주로 이제 그래서 중국이나 혹은 뭐 일본이나 이 연구소들하고 사실 그렇게 실질적인 효과는 크게 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분들하고 저희가 바라보는 관점들이 아주 같지는 않거든요. 그래도 어쨌든 그쪽에서 예를 들어서 중국에서는 아마 중국 영화 최근에 보신 분들은 없을 거예요 아마. 왜냐하면 한 20, 30년만 하더라도 홍콩 영화, 중영화, 홍콩 영화주를 대세였었는데 지금은 홍콩 영화를 사람들이 보는 게 그거 왜 봐? 뭐 이렇게 생각하거나 중국 영화는 특히 더 안 보죠. 이제 그럼 중국 영화가 예전하고 많이 바뀌었거든요. 바뀌게 된 이유는 정치적인, 사회문화적인 이유들이에요. 그런 것들을 그들의 입장에서 우리가 또 들어보기도 하고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 영화를 또 수출을 또 해야 되고 그들하고 협업도 해야 되는데 그 사이에서 어떤 틈이 있고 그 다음에 관계 맺을 수 있는 어떤 방식들이 있을까 이런 것들을 이제 산업이라든지 학계랑 연결해가지고 저희가 이제 네트워크 같은 것들을 어떻게 만들 수 있을지 그리고 그분들의 의견을 좀 들어보고 어쨌든 뭔가를 산업하고 연동시켜서 시켜보려고 그냥 아카데믹한 거는 아니고요. 그런 쪽으로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성과 확산 측면에서 보면은 저희는 이제 여러 가지 교육들도 많이 하거든요. 드론 교육들도 하고 있고, 사운드 디자인 이런 교육들, 영화 기술 교육 이런 것들 하고 있고, 뉴스레터도 끊임없이 발행해요. 성과 확산으로. 그래서 이제 그리고 초청 특강 같은 거는 굉장히 많이 하죠. 이제 유명 명사들, 영화나 영상 쪽에 그런 분들한테도 기회를 모셔서 학생들한테 이제 영감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과 동아시아 교육 플랫폼 세계적 수준의 영화 연구소로 발돋움 나는 게 저희의 최종 목표입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마이스 산업과 관련된 일자리 창출 이것도 저희는 굉장히 관심사거든요. 그다음에 시민들한테 영화 교육을 한다든지 영화 특강을 한다든지 예를 들어서 짧게만 말씀드리면 또 이런 것도 있어요. 이제 부산은 영화 촬영 장소로 굉장히 많이 쓰였거든요. 근데 지금은 조금 다르긴 한데 중국 관광객이나 일본 관광객들이 이렇게
피켓 들고 많이 돌아다녀요. 이제 그분들이 이제 주로 봤던 영화들, 이제 그런 영화들의 이제 그 지역 문화 해설사하고 영화적 지식을 같이 있는 사람들을 결합시켜가지고 그분이 이제 앞서 이 영화는 국제시장에서 찍었던 뭐 이 장면이에요라고 하고 뭐 이제 그런 약간 관광산업하고도 근데 그거를 그냥 문화 해설사는 하기 힘들거든요. 그래서 아까 신의 도슨트라는 사람 교육을 시키면 그분들하고 문화해설 자격증을 같이 짬뽕 시켜서 이제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부산 지역에서 유일한 대학원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수혜를 또 받아서 교육시켜야 될 필요성도 있어요.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